반갑습니다. 네. 저는 가장 먼저는 일단 근래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 있고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변리사에서 작년 말에 징계를 네네네. 특허 변호사 회장을 제명하시는 이런 예. 스트레스를 겪으셨는데 일단은 뭐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네. 네네. 뭐 일단 유감스럽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까요? 근데 뭐 원래 제 취지는 그 변리사가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 출신과 특허증 출신과 그다음에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있어서 그동안에 지금 시험 변리사 시험 출신자 분들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변호사 출신 변리사 분들의 뭐 창구도 없었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창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제도화해서 어gin을 반영시키고자 합리적으로 지배구조가 이루어져서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지식재산 산업에서 지금 뭐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으니까 전문화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특히 로스쿨에서는 그런 어떤 교육을 더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너무 과잉 반응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기본적으로 뭐 약간의 비판적인 표현을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진위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거나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도 있고 네.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잉하게 반응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되고 좀 서로 표현이 좀 감정을 치닫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된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근데 뭐 제 혼자만의 뭐 그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집회 구조가 좀 더 과감하게 비판도 수용하고 그렇게 어떤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특히 어차피 뭐 세 가지 그룹 중에서 서로 각자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쪽이 각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주무청인 그 특허청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이 관리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명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에서 어떤 뭐 각자 의견이 달라서 좋긴 다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친목 단체라 그러면 뭐 제명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고 하면 이것이 근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리사법상으로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제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면 즉 특허청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식으로 이것은 남용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뭐 업무 방해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뭐 고발을 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어떤 형태의 어떤 좀 이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잘 될 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만은 좀 이게 뭐 민사적으로까지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저도 마음이 뭐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뭐 이 문제가 서로 노출이 돼서 뭐 사실은 제대로 된 그동안에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분은 정상화 시킬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제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도 뭐 그에 대해서 당연히 뭐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 될 것이 같고요. 또 뭐 기존에 변리사 시험 출신 분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은 시대가 바뀌고 했으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게 아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기존에 쌓였던 문제가 오히려 공개적으로 노출된다는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싶고 사세 그동안 논의도 됐던 뭐 유사지객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건설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쪽의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실제 지식재산 분야에서 사법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 문제가 좀 귀결이 되었으면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뭐 민영사 전부 다 진행 중인 건가요? 절차상으로? 제가 알고 신문지사항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이의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게 뭐 대리인이 선임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에 따른 어떤 그 취소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 거의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협회 차원에서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훈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협회 내에서 이사회에서 뭐 그렇게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건의 쟁점은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냐 생각되고, 전적으로 뭐 지금 대리인으로 맡으신 또 박 변호사님 유명하시니까 뭐 그에 따라서 저는 하고 저는 가급적인 관여를 많이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만 그 최근에 형사 사건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뭐 업무 방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게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어차피 고발도 됐고 했으니까 민성사적으로 어차피 다 노출이 돼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좀 더 공개화되고 뭐 서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제에 어떤 서로 문제가 있는 부분, 변호사하고 변리사 부분이 아예 완전히 서로 노출이 돼서 좀 좋은 뭐 서로 이렇게 좀 틀어가 오해라든지 틀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법리적으로 또 법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은 자제에 좀 정비하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서로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같이 이게 팀을 합쳐서 이렇게 상생을 가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분에서 오해가 있긴 했지만, 아니면 좀 저는 생각은 한 직역으로 변호사로서 이렇게 다 좀 통폐합이 된다든지 기존에 있는 분들까지 다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람직하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서로 좀 저희 쪽에서 제 같은 경우에 좀 조금 더 좀 유연성 있게 이 문제를 좀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히려 뭐 지나치게 좀 감정적으로 대응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뭐 저도 할 말씀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고 좀 더 원만하게 서로 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또 상생을 되게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예,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입장이 지금 변리사 분들은 뭐 이렇게 소송 대리권 문제가 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뭐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변리 업무에서 명세 작성 쪽에서는 변리사 분들이 잘 하시고, 그다음 소송 쪽에서는 저희들이 잘 하니까 둘 다가 서로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방법.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뭐 같이 뭐 통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제도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법에서도 뭐 저는 제가 오히려 그 특허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특허청을 어떻게 표준하고 되냐면은 그 코리안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USPTO로 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패턴트 트레이드 마크 오피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특허 상표만 하는 데인데 우리는 지금 지식재산권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작권 같은 것도 사실은 따로 지금 문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세히 한번 통합해서 지금 그 금융 같은 것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다 옛날에 다 정권이나 보험이나 은행이 다 통합이 된 것처럼 뭐 차제 그런 부분까지도 뭐 제가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차제 논의를 하고, 정말 또 로스쿨이 도입됐으니까 제대로 된 그 지식자산 분야에서 제대로 된 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 그다음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좀 접근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의 특허청이나 또뭐 이런 관련된 정책 당국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서 이 문제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단체는 변호사 단체라든지 변호사 단체도 조금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조금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 통폐합 방안도 하나의 차제에 조금 더 지금 좀 시기적으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실제로 불란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비춰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제대로 된 그러니까 융합되고, 그래서 어떤 분 변호사 중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정권을 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통합돼서 하게 되면은 각자 시장에서 어떤 그 사람의 정성을 인정을 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뭐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폐합 직역 통합 이야기는 작년에 변호사대회에서도 좀 여러분께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도 긍정적으로. 그거 뭐 제가 뭐 그 말하고 공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인 사견에 하면 그게 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옛날 일부 소수의 변호사가 존재했던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 매년에 한 뭐 1,500, 2,000명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변리사로 활동하신 분이 한 2, 3천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같이 포용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왜냐면 그러면 서로 충돌이 될 부분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서로 뭐 이가지고 다투는 것 같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좀 감정적인 부분도 많고요. 되게 그래서. 신기했던 게 이제 뭐 변호사분들이랑 변호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자리가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영어로 뭐라고 써 그랬는데 나라마다 다르게 쓰는 데도 있고 같게 쓰는 데도 있다 뭐 이런 아, 지금 부분이 이게 네, 표현을 그 어토니나 네, 아닌가 어떤 그게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토니 부분이 어토니는 사실은 대리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어토니 앳 로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대리할 수 있다는 네. 입장인데 기본적인 것이 뭐 변호사 쪽에서 어토니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포괄적 위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그 에이전트입니다. 제한적인.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사는 그러니까 어토니고 그 다음에 변리사는 패턴트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는데 네. 또 참고로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패턴트 에이전트가 사실 미국 같은 데는 특허는 할 수 있지만 상표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 대리는 누가 하느냐?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특허증이라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고 상표 대리도 변리사가 또 변리사의 어떤 고유 영역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용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립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변호사들은 영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관심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전 세계 네트워크 관계상 지금 변리사분들이 특허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보는 부분도 오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서로 민감하게 돼 있죠. 네트워크가 지금 변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든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근데 그동안 네트워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는 변리사 분들이나 변리사 단체에서 한 게 역할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것을 변호사 쪽으로 흡수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러면 그걸 법리적으로 따지면 제도가 패턴트 에이전트하고 우리나라는 또 변리사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상표 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그 다음에 좀 제도가 여러 가지 좀 근데 서로 미국도 지금 많이 특허 관련 지식재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도를 좀 많이 바꾸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특허 심판에 해당되는 피텝 같은 것이 전문성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피텝에서 심리가 있으면 법원에서 조금 그쪽 결정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피텍 같은 데서 전문성을 더 부각을 시키고 법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또 미국의 뭐 대법원 판사분들 중 일부에서는 뭐 피텍이라든지 그런 뭐 특허 우리나라처럼 무효 심판이나 이런 게 필요하냐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지 이런 그런 시각도 있긴 있어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저히 뭐 저희들이 상당한 이쪽 분야에서도 좀 굉장한 저희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산업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좀 세계적으로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지식재산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가 뭐 변리사하고 변호사하고 할 때 것이 통합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전적인 제 네. 개인적 사견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충분한 범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 업무는 지금 당분간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뭐 변리사 업무를 주로 네.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예, 예. 아무래도 저희가 뭐 특히 특허 부분은 조금은 좀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은 상표라든지 뭐 부정경제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 같은 경우는 언더그레이드에서 뭐 제가 뭐 공학적인 지식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뭐 역할 분담은 나누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폐합이 된다고 했을 때 자기 분야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만약에 특화가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형사에 특화가 되느냐 이런 변호사도 영역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법이 또 많지 않습니까? 특허법도 있고 뭐 실용신안 뭐 디자인 뭐 저작권 뭐 상표법 뭐 부정경제 방지법 이렇게 다 있으니까 뭐 다 할 수는 앞으로 시대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의 어떤 시장에서 또 전문성을 인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측면에서 보면 계속 시장 평가 부분을 보면 그냥 정말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격증은 누가 들고 있든 잘하는 일 잘 봐주신 분이 잘하면 되고 당연히 그쪽으로 수요가 가고 이렇게 당연히 하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장록 라이센스가 한 50%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20, 30%가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법과대학, 로스쿨 졸업생이라는 개념이 뭐 제가 좀 표현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그 중에서 일부 아주 전문화된 그런 전문가, 법률 전문가한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처럼 그거는 전체적인 직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크게 그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그 상황이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소비자가 제일 잘 알게 되는 거죠.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역 부분은 전에도 말씀 많이 나눴고 그래서 네네네. 원래는 뭐 국제 네트워크를 상당히 중시하셨으니까 중재 부분에서도 관련해서 같이 예. 말씀해 주셨었고 중재 부분 해가지고 뭐 이제 따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예, 중재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중재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재는 지금 법원과 다르게 중재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히려 중재라는 것은 일반적인 민상사상의 어떤 갈등부터 해서 모든 분쟁에 대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 보면은 그 중재인 그러니까 지금 역할이 법원의 역할에서 민상사에 있어서는 옛날에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해왔던 사안이 지금 중재에서는 그 실제로 그 수요를 제대로 그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형 ADR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뭔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컨트롤 하거나 뭐 컨트롤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어떤 기능을 하는 데가 필요한데 이것이 그 정부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모임인 즉 중재법원에서 중재판사들이 모임인 대한중재인협회라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법원과 법무부와 지금 변협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법원은 국가 공권력 그동안에 그 재판에 국가 공권력의 그거로 봤는데 활동으로 봤는데 그것이 민상사에 있어서는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발동이라기보다는 일부 뭐 집행 단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그건 공공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그 정체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랑 ADR이라는 표현도 뭐 나온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중재라는 쪽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이 지금 세 개에서 법원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아니 검찰 뭐 그런 쪽하고 법원은 법무부나 이렇게 검찰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법원은 그 검찰은 검사는 국민의 변호인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변호사 단체. 근데 그 세 개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중재, 그 대한상사 중재원이 중심을 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쭉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뭐 예를 들어서 중재 때문에 대한상사 중재원이 있고 뭐 기초 다른 어떤 뭐 IPA라든지 그런 어떤 특허증 인가받은 중재센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각종 그 의료 분쟁 조정이나 그 다음에 뭐 언론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여러 가지 ADR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ADR의 위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이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자질을 함량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윤리적인 직업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측면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모니터링도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그 관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심점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중재인협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중재법상으로는 지금 대한중재인협회라는 그 법적 용어가 없습니다. 근데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협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대한중재인협회가 중재인법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법정단체화돼서 뭐 그게 딴 거보다는 뭐 자율적이고 민간주도적이긴 하지만 중재인들의 그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누군가 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뭐 법무부라든지 이런 정부기관에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 주도에서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혼재돼 있고 그런 그 어떤 기관을 어떻게 보면 좀 조정하고 정리한다든지 중복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중재인 위상도 높여서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에 맞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어떤 직업의식을 그 어떤 뭐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중재인이라는 그 어떤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중재 산업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올 6월달에 그것이 그 발효가 되어서 실제로 최근에 그 법무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업무 계획에 하면은 중재 그 어떤 그 센터를 하나 부지를 마련해서 그것을 따라 하나 전부 다 같이 그 어떤 모아서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그럴 때 중재인 협회가 그런 그 어떤 컴플렉스에 가서 그 주된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 더 지금은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재정 부분도 뭐 중재인의 자율적으로 해서 중재인이 누적이 되면은 그 뭐 그에 따라서 그 입회금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매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연회비를 낸다든지 중재를 또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서 제대로 그다음에 중재센터 실제로 집행부서인 중재법원 같은 것이 너무 막 이렇게 섞여서 중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그에 따라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그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조직이 잘 돼 있는 것이 지금 영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은 그 차트 인스티튜트 오브 아비트레이터즈라고 해서 중재인 공인 협회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 13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는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재인의 자질을 함량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매년 그 연회비를 하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데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뭐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교육적인 기능이 좀 많은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중재라는 제도도 사실은 1990년 전후에서 이게 나온 제도고 그때부터 좀 활성화된 제도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좀 이것이 좀 정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잘 돼 있고 하니까 차제 저희들이 작년에 중재 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차지에 한번 서로 우리 그런 그 중재센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허브로 이렇게 나아가고 중재하는 산업화를 시켜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어떤 그 체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재 기관도 관련된 기관을 보면 대한중재인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중재실무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중재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아이팩이라고 아니면 뭐 특허증 받은 기관이가 5개 정도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센터가 있는데 둘 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AAA 그러니까 미국 중재협회에 보면은 그것이 센터라는 것 하나의 부서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경쟁이 되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서 차제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립을 해서 그다음 법원하고 관계 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 대리인인 그 검찰이라든지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대리인의 단체인 그 변호사협회
그래서 지금은 법원이 중심이 됐습니다만은 법원 플러스 대한중개인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이 사자 구도를 가져서 조금 더 사법 소비자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 간단한 소송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그 소액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법원에 가는 것도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1심, 2심, 3심이 되니까 감정으로 돼서 하긴 합니다만은 사법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조금 더 간단한 절차,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모든 트랜잭션 자체가 온라인 이루어지니까 분쟁 해결 부분도 온라인으로 하는 그 제도가 과감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융합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사안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변호사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중재인이 있고 판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가장 적고 그런 사안에서는 같이 합쳐져 버리는 거죠. 중재인이 약간 그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하는 건데 뭐 약간 조금 개념 좀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뭐 경제적으로 되는 것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홍콩 같은 데는 보면은 그 임금 관련된 노동자 관련된 그 조정 중재 제도에서는 변호사를 참석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 갔을 때 도대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변호사가 선임되면은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고 노동자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 못하거나 뭐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불균형이 있으니까 좀 더 뭐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중재인의 역할을 조정 중재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잘못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왜냐면 그리고 어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워낙 미국은 뭐 1%만 사실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걔들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서 뭐 서류를 뭐 몇 터르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변호사가 뭐 몇백 명이 달라들어서 그것을 죄송한 표현이 그 사람 해서 뭐 하는데 그 비용이 55% 이상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어떤 중재인을 모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퇴직한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해서 한 1박 4일이나 2박 3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분절을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상당한 그 비용은 그 조정 중재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는 또 간단한 것은 ODR이라 해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온라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설 업체에서 하나의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선임할 때 ODR 이용할 때도 그렇고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게 뭐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형 ADR 부분에서도 사실은 제 생각은 좀 무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이루다 보니까 실효성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중재로 들어가는 일부는 뭐 이게 재판 청구권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효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원에서 하고 있는 상임 조정위원 부분도 사실 법원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뭐 수석부 회장입니다만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대한중개인협회가 좀 명실상부한 법원을 뭐 하고 뭐 경쟁 이런 뭐 대칭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 더 사법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쪽으로 유연성 있게 접근을 하는데 뭐 갈등 해소, 그다음 간단한 갈등부터 해서 극단적인 분쟁 해결하는 가장 구심점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서 이게 산업적인 측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그 접근이 어떤가 하면은 그 중재 실제로 잼스라고 그 중재센터 자체가 실제 영리 회사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판사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만드는데 잼스라는 것이 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라고 해가지고 그런 조직을 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쟁이 빠진 사람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영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어떤 개념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분쟁이, 그리고 또 하나 강조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이게 시대의 착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느냐 했느냐를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약간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쟁은 빠진 상태인데 어쨌거나 뭐 누구의 잘못이라 분쟁이 빠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현재 어떤 수요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뭘 원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초점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어떤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너무 초점을 둬서 결론 부분이 사실은 당사자가 만족스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의 수요 분쟁이 빠졌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요에 맞춰주는데 그 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만 과거의 잘잘못이 반영이 돼서 당신은 과거에 좀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 좀 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딱 법리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재인 협회에서 중재 제도는 그러니까 법률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회 그 산업에서 전문가도 있고 그 분야의 학술적인 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 예를 들어서 뭐 공인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사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분의 중재인이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은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미국 뭐 독일처럼 예를 들어서 뭐 노동 판사에서는 근로자까지 참여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 단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뭐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분쟁 해결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홍콩 사례처럼 실제로 제대로 법률 조언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법률 구조 사업도 여기서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 굉장히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적으로는 이게 세 번 가는 것도 좋지만 그 정확하게 하는 거 지금은 정확한 것보다는 신속 경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모든 분쟁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정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또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그 대리인을 법률 전문가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크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왜냐면 주로 라이센싱을 하는 거니까 라이센싱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라이센싱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당신은 지금 뭐 그러니까 특허를 침해됐다고 하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뭐 다른 지금부터 뭐 과거에 뭐 있으니까 아니면 앞으로 좀 뭐 상당 기간 동안 뭐 라이센싱 피를 제대로 뭐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면 그거를 분쟁을 해결이 되는 거. 또 나머지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뭐 그걸 과거의 잘못을 따지고 막 이래 되면은 굉장히 뭐 어차피 소모적이죠. 뭐 특허 심판을 가서 또뭐 심판도 받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지식자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뭐 5대 강국에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식자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 지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각종 위원회가 ADR 그 조정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스포츠 중재 기구 같은 것은 그거 하다가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앴습니다. 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운동선수의 뭐 여러 가지 문제 발생되는 것도 외국에 가서 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다시피 어떤 것은 문화체육부 뭐 관할이고 뭐 특허청 관할이고 뭐 다른 또 뭐 법무부고 뭐 이렇게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 차원의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사실상으로 이 그 대한중재인협회가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 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법원의 판사들 모임처럼 법원의 판사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직화되고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개인도 대한중개인협회를 통해서 조직화되고 어느 정도 그 퀄리티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사고 소유자의 어떤 수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제도를 산업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경쟁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뭐 중요하신 건 일단 중개인협회 법정단체화 하는 것도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일반 시장 서비스 수요자들 입장에서 조직화 체계화된 서비스를 갖는 틀로 키워나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력이 많이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돼 있는 조정위원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계속적인 거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법률가는 알겠지만 여기서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지 뭐 실업계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제대로 교육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로스쿨 단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교육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그다음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컴플리트가 있는데 어떤 잘못된 그 어떤 직무윤리에 반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건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특정 그 행정기관에서 하려면 그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같으면 지금 변협에다가 그걸 다 위원들 위촉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또 변협을 좀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개인협회에서 리스트가 다 있는 경우에는 중개협회에서도 뭐 변협에도 추천하고 중개인협회에도 추천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그게 그러면 또 아무래도 그 서로 이렇게 뭐 선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에서는 풀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중개인협회에서는 중개인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변호사 중에서도 모든 변호사가 중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경험이 있고 또 학식이 있고 또 신뢰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선택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재법원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중재 변호사고 이것은 대한중개인협회는 것은 중재 판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좀 더 판사들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그런 또 서비스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특정 기관에서 지금 그런 수요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부 내에서 ADI 이런 거 하는데 무슨 어떤 위원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변호사 단체는 아무래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중개인의 어떤 중재법원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또 특히 ODR 기능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시스템 셋업 부분도 해서 그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저희들도 대한중개인협회에서도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어떤 뭐 의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3자로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법원,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그 변협 이런 구조에서 이것이 민상사에서는 법원 플러스 대한상사중개인협회 이렇게 4자 구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뭐 제 사견입니다. 이것이 뭐 근데 굉장히 지금 그 분야가 다른 나라의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중재 단체라든지 협회 같은 것이 조금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법원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것이 지금 변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법 소비자 수요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뭐 약간의 그 구심점이 되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 기구가 대한중개인협회가 뭐 다른 기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 그러나 제가 뭐 법정 단체를 한다는 것은 아주 뭐 그것이 뭐 거기서 뭐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자율적인 규제의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한번 이건 대법원 판사 모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은 판사가 1심 판사가 잘못하면 2심 판사가 수정할 수 있고 아니면 대법원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건 한 번 결정이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어떤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뭐 이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없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호사도 직무윤리가 있는데 중개인에 대해서 직무윤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데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하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법의 맹점이고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뭐 잘못된 아니면 반윤리적인 직무윤리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다 잘하고 여기는 워낙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잘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어떤 그 사회 지원 인프라는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에 중대 사건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액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더 많고 그래서 그렇다면 구심점이 뭘 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고 나와서 또 뭐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 당장 뭐 하루 이틀 뭐 1년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산업화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특히 그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그 가상 현실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사이버 공간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ODR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함에 있어서 대한중재인협회가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뭐 법원은 아무래도 그 조금 가장 보수적인 그 기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만 그래서 일부 그 약간 사법 소유자들이 그래서 트랜잭션 자체가 온라인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대한중개인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험적으로 이렇게 선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왔더니 시간이 이제 얼마 네네. 뭐 당장 올해로 치면 올해 핵심 과제 이거만큼은 꼭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예, 근데 뭐 그건 저 협회 차원으로 저희 네. 매표자님 계시고 뭐 그러니까 하는데 네. 일단은 저희 생각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매표자님 말씀드렸고 뭐 저도 하는 게 일단은 사자 구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법원하고 지금 검찰하고 변협인데 이 관계를 뭐 구조라기보다도 대한중개인협회가 일단은 그 한 축으로 일단 하도록 하고 그런 면에서 법원하고 법무부하고 변협에 굉장히 긴밀한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재센터를 이번에 중재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센터를 건립을 법무부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센터에 저희들이 대한중개인협회가 가장 거기에 핵심적인 위치에 가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개인의 어떤 직무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그 센터가 완공이 됐을 때 저희들이 대한중개인협회가 거기에서 구심점이 돼서 각종 중재센터하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인 조직하고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중심을 해서 세계적으로 잡아야 되고 정기적으로는 중재법에서도 대한중개인협회가 법정기구화 그러니까 뭐 법의 이름만 해서 근거를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조금 그 스스로 좀 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금 변호사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뭐 이런 건 사법 분쟁 같으면 특히 분쟁 해결 같으면 변호사만의 법조인만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독일 같은 데는 뭐 노동 문제 같으면 노동자도 참여하고 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니까 융합된 그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변호사, 그다음 실업계,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다른 또 전문가들 그래서 지금은 꼭 세 분이 아니라 조금 더 뭐 인원을 제 생각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중요한 것은 단신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틀에 굳이 구속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원에서 세 분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그리 넘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데는 뭐 판사가 뭐 4-5명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지식재산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지식재산의 전문가도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그렇게 해서 좀 그 특히 행정 ADR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는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그 감정이 의료 감정이
굉장히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그 자기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잘못된 정보에 하면 이것이 엄청난 비용을 뭐 청구가 가능하다고 또 성산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겪게 되면 실제로 현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 불필요하게 실제로 그 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나가는데 그 비용이 1심, 2심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엄청나게 사실은 실제로 얻는 게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 여기는 단심이기 때문에 정확성 부분은 사실은 법률 전가에는 그 법원 판사로 구성된 것보다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법관을 하거나 경험이 있었던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객관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좀 중재 산업이 제대로 이번에 활성화되면서 그런 사고 소지에 맞춰서 이 전체 중재 그 관련된 기관 그런 부분이 제도가 조금 차지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누군가 구심점 역할 그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중재협회가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거 하나의 어떤 그렇고 가장 지금 차제에 중재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기관을 그쪽에 들어가게 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중재인 협회가 중심이 돼서 법무부하고도 뭐 주무부처니까 당연히 법무부가 해야 되겠지만 대한중재인 협회가 같이 이렇게 정말 역할을 또 맡겨주셔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밑에 뭐 각종 그 센터라든지 뭐 대한상사중재원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체계를 잡고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일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변호사분들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법원 입장도 있고 매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학회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가라든지 이런 부분 뭐 아무래도 주대에게는 법조인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것이 법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접근 방법이 과거의 그 법리적인 잘못을 따져서 현재에다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쟁이 빠졌다는 특수한 상황에는 당사자의 현재의 어떤 수요, 그 다음 미래의 수요를 보고 다만 과거에 잘못했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법조인뿐만 아니라 업계라든지 학계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기존의 특례에 의해서 세 분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유연성 있는 그런 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그 6월 달에 그 법이 그 실효가 그 되는 시점에서 센터 건립에 있어서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정립될 것을 필요하다고 그 부분에서 좀 언론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니셜한 그 리서치를 해본 바로는 전 세계에서 그런 조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영미 쪽에는 돼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법으로도 그렇게 만들고 해서 오늘 산업으로 개념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하는데 일단 그 중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특별히 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하고 또 저희 협회하고도 좀 그런 긴밀한 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떤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 쌓였을 때 빨리 해결해 주시면 그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금은 기업들이 국가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언론에서 특히 우리 특히 유수한 언론 기관에서 그걸 좀 해서 또 방향도 제시해주고 또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뭐 공청회라든지 뭐 그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식자산 분야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벌써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앞으로 뭐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공청회나 뭐 자리 있으면 연락 주시면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었을 때 연락 드릴게요.